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큰 문제다 그러면 영어로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나실까요? big problem 이런 게 생각날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롭다는요? new. 또 똑같다면요? same. 빠르게 그러면 quickly. 또 중요하다 그러면요? important. 그리고 최고다 그러면 best. 뭐 이런 게 생각날 수 있겠죠. 자, 이들 외에도 원어민들이 쓰는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또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익혀놓으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추려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들만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셔도 여러분들이 원어민들하고 대화할 때 사용을 하시면 원어민들이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이런 표현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자, 오늘 이 표현들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100 Humans의 에피소드 2 맨 뒷부분 약 15분 정도 되는 분량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Which age group excels in technology and dexterity? 어느 나이대의 사람들이 기술과 재주가 더 좋을까요? 이런 뜻이죠. 여기서 excel 그러면 무엇을 뛰어나게 잘한다, 앞서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우리가 잘 아는 excellent죠. 그리고 dexterity 그러면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 재주, 솜씨 네,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손재주가 좋다 그러면 손재주는 manual dexterit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손재주가 워낙 좋아서 비디오 게임을 잘합니다. 이걸 영어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He's very good at video games because of his excellent manual dexterity. One of the most terrifying plagues of the modern world.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문제 중에 하나 이런 뜻이죠. 여기서 terrify 그러면 무섭게 하다, 뭐 겁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ing를 붙여서 겁주는 무서운 이런 뜻으로 우리가 형용사로 쓰죠. 그리고 plague 하면 원래는 전염병, 역병 이럴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코비드 시절에 우리가 이 예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코비드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COVID is one of the most terrifying plagues of the modern world.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lague는 우리가 이 예문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처럼 큰 문제거리, 엄청난 골칫거리 이런 걸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여성이 자신의 그 남편이 엄청나게 속이 썩인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He's a plague of my life. 그는 내 인생의 제일 큰 골칫거리야. 완전 왼수야. 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angled earbuds. 줄이 꼬인 이어폰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그 이어폰을 꼬인 줄을 푸세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Detangle your earphone 이러면 되겠죠. 자, 이렇게 D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반대로 해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가 붙은 접두사를 우리가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몇 가지 알아보고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deactivate 이런 거 많이 쓰죠. 그것은 우리가 뭐 새로운 크레딧 카드 같은 걸 받았을 때 activate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deactivate 하면 비활성화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decode 이런 거 많이 쓰죠. 우리가 보통 코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decode 하면 해독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decompose 이런 말도 많이 써요. 그것은 compose 하면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decompose 하면 그것을 분해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 또 deconstruct가 있죠. 우리가 construction 그러면 공사하다, 건설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deconstruct 그러면 해체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detach가 있죠. detach는 attach의 반대말이고요. attach는 뭔가를 붙인다라는 거잖아요. 첨부한다.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내가 여기에다가 그 파일을 첨부할게. I'll attach the file here for you. 그죠? 그럴 때 detach는 떼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derail 이런 말도 많이 쓰죠. derail은 기차가 우리가 레일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그 레일인 거죠. 그래서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는데 레일을 빠져나가면 탈선하는 거죠. 그래서 derail 그러면 탈선하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사람이 일상에서 좀 탈선하다 그럴 때도 쓰는 표현이죠. We went to great lengths to ensure that this experiment is fair. 우리는 이 실험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Go to great lengths to do something 그러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막 전문성을 투입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length 앞에 great라는 것을 쓰면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some을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어느 정도 조금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ny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했다 이런 뜻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이언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할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Brian would go to any lengths to achieve his goals. Your ability to solve novel problems.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당신의 능력 이런 뜻이죠. 여기서 novel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설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새로운 건데 그것도 전에는 없었던 처음인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참신한, 기발한 이럴 때 많이 쓰고요.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fresh, new, original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방법들을 늘 찾아냅니다. 이걸 영어로 한다면 He always finds novel ways to solve his proble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s going to test everyone all at once in a bunch of different things.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한 번에 테스트할 겁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all at once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치면 막 한 방에 이런 뜻이겠죠. A bunch of 그러면 한 묶음의, 한 다발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a bunch of flowers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위해서 한 다발의 꽃, 뭐 빨간 장미라고 하죠. 빨간 장미를 샀습니다. 그러면 He bought a bunch of red roses for 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멍청한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할 때 영어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re just a bunch of stupid guys. Just ignore them. Each team will be sent to an identical room. 각각의 팀들은 똑같은 방으로 보내질 겁니다. 들어갈 겁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dentical 그러면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똑같다 그러면 same 이것만 떠올리시는데 이런 identical 이것도 많이 쓴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은 똑같은 쌍둥이야 이럴 때 they are identical twins 이렇게 얘기하죠. They are same twins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레스토랑을 갔었는데 요번 주에 우연히 또 갔다가 똑같은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This is the identical table I sat last week. According to experts.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뜻이죠. 이것은 내가 뭔가를 말하고자 할 때 또는 주장하고자 할 때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용법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쓰죠.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그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또는 according to the CNN reporter. 그 CNN 리포터에 따르면 예를 들면 그 CNN 리포터에 따르면 70%의 미국 사람들은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ccording to the CNN reporter, 70% of Americans are fully vaccinated. On the fly problem solving. 사전 계획 없이 또는 준비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on the fly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갑자기 빠르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씩 당신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없이 모르고 있다가 그 의사결정 해야 될 때, 그럴 때 영어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Sometimes you must make decisions on the fly.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on the job training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할 때 많이 쓰죠. on the job training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막 풀타임으로 막 먼저 배우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을 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이 on the job training 줄여서 OJT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써요. on the go, on the go 이것은 굉장히 바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런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무지하게 바빴어. 막 뭐 눈코 뜰 새가 없었어.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I've been on the go since 8 o'clock this morning.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 중일 때에도 써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쓸 수 있겠죠. I have too many projects on the go at once. They'll have to hold hands as they leave the room. 그들은 방을 나설 때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as가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두 개의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용법은 while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as는
뭐뭐 한 대로 이럴 때도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당신의 바람대로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believe you can do this as you wish. We have to call the time.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It's time for you to stop or finish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call it a day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call it a day. 이것은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런 뜻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영어로 하면 되겠죠? I'm getting so tired now. Let's call it a day. 자, 여기서 call it a day, call it a day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쭉 붙여서 연음 발생하면서 call it a day, call it a day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발음 익숙하게 일으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s all that matters. 그게 다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혹시 그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한테 연행되어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눕혀진 채로 큰 백인 경찰이 위에서 목을 꽉 눌러가지고 그 다음날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그 흑인들이 밖에 거리에 나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했는데 그때 피켓에 이렇게 크게 써 있었습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matter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럴 때 쓴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s time to reveal which age group is the ultimate winner on the road of life. 어느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 인생길에서 최종 승자인지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ultimate 그러면 최상의, 궁극의, 최종적인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종, 마지막 승자 이런 뜻으로 표현할 때 final 이런 걸 많이 쓰는데 final 말고도 이렇게 ultimate 이런 표현 쓴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ultimate 그러면 꼭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그룹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룹 프로젝트 명이 focus였었어요. 그 무슨 뜻이었냐면 for our customers ultimate satisfaction이었었는데 그때 우리 고객들의 최고의 만족 이런 걸 표현할 때 ultimate이라는 걸 쓴다는 걸 그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도 ultimate 언제 쓰는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We are rooting for a particular age group. 우리는 어떤 특정 나이대의 사람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응원하다 그러면 cheer up 이런 걸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root for 이런 표현 썼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서 거기 갈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ll go there tomorrow to root for my team. That's something to brag about.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런 뜻인데요. brag about 이걸 하면 제가 또 늘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여기서 그 교육을 하다 보면 한국 분들을 모시고 교육할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꼭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1분이 채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 내용은 이렇고요. 저는 어디서 근무하는 무슨 일을 하면 누구입니다. 우리 집에는 집사람하고 애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들, 딸 7살, 4살이고요. 4살짜리 우리 딸내미 너무 귀엽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저는 우리가 배웠던 유교적인 그런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익숙하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겸손이 미덕이니까. 그리고 내가 소속한 집단, 내가 소속한 조직이 나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자기소개를 해보라 그러면 1분이 아니라 한 1시간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 보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것인 양 들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자기가 1등 인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업적,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포장을 해서 너무 과대하게는 아니지만 잘 포장해서 상대방들한테 알리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분들께 꼭 You must brag about yourself. You have done a lot of great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분히 자랑하셔도 돼요. 그동안 굉장히 훌륭한 일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여기 주로 교육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자기 회사에서도 엄중하게 선발된 굉장히 높은 하이 퍼포머들이거든요. 고성취자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적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면 brag about 하세요 그러면 손살을 치면서 없대요.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for all the generations. 여기 계신 모든 연령대의 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줍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이것은 무지하게 많이 쓰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용구처럼 꼭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서로 큰 박수 보내줍시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최선을 다하셨고요. 서로 도와서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Let'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for all the attendees here. You did your best. You helped each other and completed this program so successfully.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